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경기도 파주에 사는 31세 직장인 김정훈은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의 아내 이수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두 사람은 주중에는 떨어져 지내고 주말에만 만났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수진의 권유로 집안일을 도와줄 가사 도우미를 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이정희 씨는 파주 근처 작은 마을에서 주 2회 정훈의 집에 오기 시작했다. 정희 씨는 늘 단정한 검은색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깔끔한 앞치마를 착용했다. 그녀의 차분한 움직임과 섬세한 손길은 집안을 금세 정돈했고 유리컵은 반짝였으며 냉장고 안반찬통에는 정성스러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오늘은 장조림, 전자레인지에서 1분 30초 데워 드세요. 같은 작은 메모들이 정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정훈은 단지 집안일이 수월해지는 것에만 감사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 일이 일찍 끝나 일찍 귀가했을 때 현관 앞에서 정희 씨와 마주쳤다. 그녀는 놀란 듯 밝게 웃으며 오늘은 일찍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정훈도 어색하게 웃으며 가끔은 집이 너무 깨끗해서 기분 좋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훈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 묘한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 씨는 집안 구석구석의 위치를 완벽히 파악했고 그 손길은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정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닦아내는 듯했다. 그녀가 놓고 간 반찬통 위에 붙여둔 메모 하나, 계절에 맞지 않는 이불 커버를 바꿔주겠다는 말투,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는 정훈의 일상의 작은 빛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파주 집에 잠시 들렀다가 정희 씨가 남긴 작은 걸레를 발견했다. 그 순간 수진은 무언가를 직감했고 정훈에게 조심스럽게 정희 씨, 이제 그만 오시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정훈은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변명하지 못했다. 수진은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집이 점점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게 된 것 같아서요라며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날 밤 정훈은 용기를 내어 정희 씨에게 연락했다. 다음 날 저녁 정희 씨가 집에 찾아왔고 정훈은 아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전했다. 정희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 저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며 조용한 이별을 예고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정훈에게 건네며 이건 새로 오실 분이 쓰시라고요 라고 했다. 그 후 정훈은 평소 다니던 축구 모임에 점수 자랑을 올렸다가 갑자기 휴대폰에 정희 씨의 메시지를 받았다. 운동은 잘 다녀오셨나요? 시간 괜찮으면 잠깐 들르세요. 따뜻한 북어국 끓여놓았어요. 그 문장 하나에 담긴 따뜻함과 은근한 설렘에 정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결국 그는 정희 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은은한 국화차 향과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화분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함께 앉아 차려진 차분한 식탁 앞에서 정훈과 정희 씨는 말없이 국물을 떠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확인했다. 정희 씨는 운동하고 땀에 젖은 당신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고 고백했고 정훈은 그 말에 무거운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정훈은 직접 부엌에서 불고기를 준비했고 정희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서툰 손길로 만든 음식이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음미하며 맛있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정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번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둘은 그날 밤 서로의 손을 잡으며 오래도록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모든 평화로운 순간 뒤에는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수지는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고 정훈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정희 씨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비밀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훈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저녁 혼자서도 괜찮겠어요. 이번엔 당신이 먼저 초대해주세요. 불현듯 떠오르는 그 문자는 마치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했다. 정훈은 심호흡을 하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선택이 앞으로 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김정훈은 가슴속 깊이 묻어둔 감정을 억누른 채 어느새 정희 씨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그녀의 집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고 아늑하게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캔들들이 부드러운 빛을 내뿜으며 공간을 감쌌다. 정희 씨는 평소보다 약간 더 세련된 연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었지만 과하지 않은 섹시함이 느껴졌다. 발에는 깔끔한 베이지색 플랫 슈즈를 신고 있었고 손목에는 작은 진주 팔찌가 반짝였다. 오랜만에 집에서 편히 쉬는 기분이네요. 정희 씨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설렘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자리를 잡았다. 그가 가져온 작은 와인 한 병을 테이블 위에 올리자 그녀는 손수 잔을 2개 꺼내 다정하게 건넸다. 와인이라니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봐요. 정훈이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은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렇게 조용히 즐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정희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면서도 편안했다. 저녁 식사는 정희 씨가 직접 준비한 부드러운 닭가슴살 샐러드와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이 차려졌다. 그녀가 내민 접시 위에는 정성스럽게 썰어진 연어회도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들이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정우는 젓가락을 들며 감탄했다. 이렇게 요리도 잘 하시다니 형님이 소개해준 분이라더니 정말 대단하세요. 형님, 말씀대로 꼼꼼한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너무 칭찬하면 제가 거만해질지도 몰라요. 그녀가 장난스레 웃었다. 식사 도중 밖에서 부드러운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순간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온기가 동시에 스며 있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 씨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제가 이 집에 온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란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다. 맞아요. 마음은 참 복잡하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차분하지만 묵직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정희 씨가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혹시 농담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집에 와서 일하는 동안 정훈 씨가 제일 많이 한 일은 뭘까요? 설거지. 정훈이 맞장구 쳤다. 정답이에요. 남자가 설거지까지 하는 집은 흔치 않죠. 가끔은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일을 잃을까 걱정돼요. 그녀가 장난스레 눈을 찡긋했다. 정훈도 웃음을 터뜨리며 걱정 마세요. 제가 설거지한다고 해서 경력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받아쳤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정훈 씨, 이 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이 비밀을 지키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정훈 씨, 나 좀 만나자. 두 사람 모두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정훈의 축구 모임 동료인 경식 형님이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고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했다. 정훈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형님, 무슨 일인데요? 경식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다. 정희 씨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정훈과 정희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운명을 예감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질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 정희 씨의 과거에 숨겨진 진실과 그로 인해 바뀌게 될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훈은 경식의 말에 심장이 요동쳤다. 몰랐던 사실이라니 무슨 얘기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침착하려 애썼다. 경식은 잠시 머뭇거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희 씨가 파주에 오기 전 몇 년간 서울 강남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조용히 이사 온 거라는 소문이 있어. 누군가와 얽힌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걸까? 그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식 형님 말로는 꽤 심각한 일이었다고 하네요. 정훈이 말했다. 경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서 내가 말하려던 건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야. 정희 씨가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과거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걸 명심해. 정훈은 한숨을 쉬며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정희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무거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정희 씨, 혹시 저한테 말 못하는 게 있나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과거는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정훈이 메시지를 확인하자 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정훈 씨, 오늘 저녁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다. 정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비밀과 싸우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 밤이 지나면 무언가 달라질 겁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오늘 밤이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 끝에 들려온 현관 초인종 소리에 모두가 놀랐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훈이 조심스레 집어들자 봉투 속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 있지만 언젠가는 빛을 본다. 당신들이 찾는 답은 가까이에 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죽였다.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삶을 뒤흔들 비밀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파주의 고요한 골목길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편에서 밝혀질 진실은 무엇일까? 정희 씨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과 그로 인해 변화할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지 시청자들은 숨죽이며 기다리게 될 것이다. 정훈은 손에 쥔 흑백 사진을 천천히 펼쳐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낡은 아파트 단지가 희미하게 보였다. 여자의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가득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본 후 그는 고개를 들어 정희 씨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사진은 제가 젊었을 때 서울 강남에서 살던 시절이에요. 그때 제 삶은 지금과 전혀 달랐고 많은 아픔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일들은 과거에 묻어두고 싶었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 사건, 혹시 그 사진과 관련된 건가요? 맞아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어갔다. 그때 저는 가족과 큰 갈등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많은 오해와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파주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자 했던 거죠. 그 순간 거실 문이 살짝 흔들리며 바람이 들어왔다. 정우는 몸을 일으켜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정희가 그를 멈추었다. 괜찮아요. 바람 소리조차도 오늘 밤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정훈이 화면을 보니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은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미안해. 집은 잘 부탁해. 라는 내용이었다. 정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 씨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정훈이 중얼거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세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솔직해야 할 순간이 곧 올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단단해졌다. 정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정훈은 그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길이 닿는 순간 방 안에 묘한 온기가 퍼졌다. 그때 정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짧고 간결한 글이 적혀 있었다.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난다. 준비하라. 정훈은 메시지를 보고 섬뜩한 기운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리고 문득 정희의 과거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며 창문을 흔들었다. 정훈은 깊은 숨을 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순간 집 안 불빛이 깜빡이며 어둠에 잠겼다. 정훈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다음 편에서는 정희 씨의 과거에 얽힌 숨겨진 진실과 그들을 위협하는 미스터리한 존재의 정체가 밝혀진다.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계속된다. 깊은 어둠 속 정훈과 정희는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가슴 속에 숨겨진 불안을 느꼈다. 갑작스러운 정전은 마치 운명의 암시처럼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정훈은 조심스레 휴대폰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이런 순간에 왜 하필? 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 더 선명해질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손전등 빛이 비쳤고 곧이어 문이 천천히 열렸다. 정훈 씨, 정희 씨. 낮고 낯익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경식 형님이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시간에? 정훈이 물었다. 경식은 깊은 숨을 쉬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라 일부러 숨겼던 거야. 정희 씨 과거에 관련된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해. 누군가가 그걸 밝혀내려 하고 있어. 정희는 의연하게 말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경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너희를 지키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해. 정훈은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요. 이제 숨을 수만은 없겠죠. 함께 맞서야 해요. 그 순간 방 안에 놓인 작은 탁상 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다. 그 소리는 어둠 속에 퍼져나가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정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요.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집 안조명이 다시 켜지며 따뜻한 빛이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그 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정희 씨의 과거에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정훈과 정희, 경식 형님의 불가피한 선택과 싸움이 시작된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시청자들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뛸 것이다. 집안에 다시 켜진 조명 아래 세 사람의 표정에는 긴장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정훈은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과 휴대용 가스봉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밝혀야 해요. 경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몇 주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 정희 씨 주변을 누군가가 자주 맴돌고 있었거든. 아마 오늘 밤 그 정체가 드러날 거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과거를 숨기려 했던 이유가 단순한 개인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거든요.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원하고 있어요. 정훈의 얼굴에 결연한 빛이 돌았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기다리기만 할 건가요? 아니에요. 정희가 살짝 몸을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들이 오기 전에.
그때 밖에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 경식이 낮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시작인가 보군.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 현관문 벨이 울렸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문을 열지 않고 정희가 조심스레 말했다. 누구세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왔다. 정희 씨, 오래된 친구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정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속삭였다. 친구라고.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모를 때가 가장 위험하죠. 경식은 숨을 고르고 정희에게 말했다. 조심해요. 문을 열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그 순간 정희는 천천히 문틈 사이로 카메라 렌즈가 비치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몰래 촬영하고 있음을 직감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협박하시면 안 돼요. 우린 숨지 않을 거예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울렸다. 숨는 건 무의미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정우는 재빨리 문 옆에 놓인 휴대용 가스봉을 움켜쥐었다.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야. 세 사람은 긴장 속에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강한 충격음과 함께 누군가가 집 앞에 무언가를 던졌다. 작은 폭발음과 함께 창문 유리가 흔들렸다. 정희가 단호하게 외쳤다. 지금부터 싸워야 해요. 이 집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는 점점 다가오는 발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과거의 비밀을 쫓는 자들이었고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불꽃 튀는 대결과 숨겨진 진실의 실체가 밝혀진다. 정훈과 정희, 그리고 경식 형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편을 기다릴 것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정훈은 가스봉을 단단히 쥐고 경식을 향해 속삭였다. 형님, 저쪽 문으로 우회해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정희 씨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경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알았어. 난 저쪽 창문 쪽에서 대기할게. 정희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정훈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해요. 그 순간 집 안 불빛이 깜박이며 순간 정전이 왔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더욱 단단히 붙잡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적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숨지 마라 정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정우는 가스봉을 높이 들고 어둠 속에서 외쳤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다. 갑자기 경식이 창문을 깨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지금이다. 함께 싸우자. 세 사람은 몸을 낮추며 적들과 맞섰다. 긴장감 넘치는 순간 정희가 재빠르게 부엌에서 작은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불빛이 희미한 가운데 그녀의 움직임은 날렵하고 침착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적들의 수는 많았지만 세 사람의 결의는 그보다 더 강했다. 정우는 가스봉으로 한 명을 제압했고 경식은 강력한 펀치로 또 다른 적을 쓰러뜨렸다. 정희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며 기회를 엿봤다. 그러나 갑자기 적 중 한 명이 뒤에서 다가와 정훈의 팔을 잡았다. 이제 끝이다. 그 남자가 비웃으며 외쳤다. 바로 그때 정희가 재빠르게 달려와 손에 든 소화기를 뿌리며 적의 시야를 가렸다. 놓치지 마세요. 그녀가 외쳤다. 정훈은 순간을 틈타 몸을 돌려 적을 밀쳐냈다. 경식도 뒤에서 달려와 적을 제압했다. 싸움은 점차 세 사람의 유세로 기울었다. 적들이 퇴각하며 외쳤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진실이 드러나면 모두가 무너질 것이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정희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일부죠. 정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제부터는 숨지 않고 맞서야 합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요. 밖에서는 다시 평화로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정희 씨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더욱 깊게 파헤쳐지고 세 사람의 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운명의 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밤 공기가 아직도 싸늘하게 감도는 파주 외곽의 작은 집 안, 세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긴장 속에 있었다.
싸움이 끝난 후에도 적들의 위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훈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큰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정희 씨, 당신의 과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모양이군요. 정희는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답했다. 맞아요. 나도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도망치듯 살아왔지만 이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질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경식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있다. 네가 숨긴 비밀은 단순한 개인의 사연이 아니야. 그건 이 지역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 정훈이 물었다. 무슨 사건이죠?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식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몇 년 전 강남 일대에서 벌어진 대형 금융 스캔들, 정희 씨 가족이 그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어. 그 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고 정희 씨도 그 와중에 가족과 관계가 끊겼지.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래서 파주로 내려와 조용히 살려 했던 거예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 무게를 혼자 지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게요.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다. 정희가 메시지를 확인하자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조심해. 누군가 널 감시하고 있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밖에서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도 이들을 위협하는 현실임을 깨달았다. 정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숨지 않고 싸우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훈도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맞아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해요. 그 순간 창밖에 희미한 불빛이 다가왔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세 사람은 몸을 낮추고 긴장하며 맞설 준비를 했다. 다음 편에서는 정희 씨 가족과 얽힌 거대한 음모가 드러나고 세 사람의 운명이 극적으로 뒤바뀐다. 진실과 배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시청자들은 숨 쉴 틈 없는 전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불빛은 점점 선명해졌고 세 사람은 숨을 죽이며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는 곧 집 앞에 멈춰섰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울렸다. 정훈 씨, 정희 씨, 그리고 경식 형님, 내가 드디어 찾아왔소. 정훈은 긴장한 채로 몸을 일으켰다. 누구십니까? 왜 여기 오셨나요?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깊게 패인 눈가와 굳은 표정에서 오랜 세월 무언가를 견뎌온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정희 씨의 아버지 김태섭이다. 정희는 놀란 듯 숨을 멈췄다. 아버지. 김태섭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오랜 시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내가 감춰둔 과거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경식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태섭 씨,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아무 말도 없었죠? 김태섭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답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소. 나는 이 사건의 핵심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소.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소. 정훈은 의문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정희 씨가 이 모든 고통을 홀로 견뎌야 했는지. 김태섭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몇 년 전 우리 가족은 거대한 금융 스캔들에 휘말렸소. 그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었소. 정치권과도 깊이 연결된 음모였고 우리 가족은 희생양이 되었소. 나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그 대가로 가족은 분열했고 정희는 혼자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소.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셨나요? 김태섭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소.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소. 그 순간 집 안조명이 깜박이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밖에서는 다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숨지 말고 진실과 맞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경식과 정희도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 밖 어둠 속 또 다른 위협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김태섭이 밝히는 충격적인 비밀과 세 사람이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음모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진실과 배신, 그리고 용서가 교차하는 그 순간 시청자들은 숨가쁜 전개에 빠져들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들이 점점 가까워지자 정우는 김태섭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이젠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때입니다. 김태섭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 가족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을 봐야 하지. 경식은 창문 너머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경계심을 높였다. 적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해. 정희는 주방 쪽으로 다가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드러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그 순간 집 안의 조명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집안을 감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긴장한 순간 정훈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해. 그때 문 밖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섭 씨, 정희 씨, 정훈 씨, 이제 끝내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야. 문이 열리고 그림자들이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치열한 대결이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숨겨진 진실과 감춰진 상처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정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가족의 과거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해요. 정훈도 힘주어 말했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치달을 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다음 편에서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과 용서, 그리고 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시청자들은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할 것이다.